네, 여러분,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이 성장 과정을 조금 우리 인사 담당자라든지 아니면 이 글을 평가하는 평가자한테 조금이라도 더 어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성장 과정을 적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가지가 있네요. 첫 번째는 보통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가치관이라든지 생활 신조에 대해서 적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일을 할 때 열심히 하자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면 저는 뭐 시간을 아껴 쓰자, 뭐 돈을 아껴 쓰자, 뭐 이런 주의가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그런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딱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 써주실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빼먹는 건데 왜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고 왜 그런 생활 신조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당연히 그 뒤에 뭐겠어요? 내가 그렇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죠. 근데 이게 성장 과정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항목들과 약간 달라요. 저는 다른 항목들은 좀 디테일하게 써라. 즉 백화점식 나열로 전 이것도 있고요, 리더십도 있고요, 뭐 추진력도 있고요, 분석력도 있고 이렇게 쓰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성장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그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경험은 하나만 디테일하게 써주신다라기보다는 다양한 것들을 나열해 주시는 방법을 추천드려요. 왜? 여러분들이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살아왔는데 내가 이거 하나만 제시해주고 하나만 했다라고 한다면 그게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약간 좀 약하겠죠. 그래서 성장 과정에서는 그냥 백화점식으로 저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남들을 돕자라고 하는 가치관으로 초등학교 땐 뭘 했고, 중학교 땐 뭘 했고, 고등학교 땐 뭘 했고, 대학교 땐 뭘 했고, 지금까지 뭘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나열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 마지막 무엇입니까? 결론은 어떻게 내야 돼요? 이러한 가치관을 바탕으로 회사에서 일할 때도 사람들과 정말 많이 만나게 되는 직무일 텐데 남들을 먼저 존중하고 제 스스로를 먼저 희생하고 하면서 회사에서 잘 일하는 사람 되겠다. 회사 성과에 기여하는 사람 되겠다라고 간단하게 회사 쪽으로 한번 연결시켜 주세요.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사실 조금 더 강력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저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궁금하신가요? 전혀 안 궁금하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치관이나 생활 신조를 제시해 주는 게 틀린 건 아닌데 여러분들의 가치관이나 생활 신조가 소위 못됐고 나쁜 게 어디 있어요. 다 좋은 말 갖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익힐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대신에 소재만 조금 확실하다고 한다면 읽어는 보겠지만 뻔한 내용 한다면 안 읽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뭘 적어주면 좋냐면 여러분들이 지원하려고 하는 직무 있죠. 여러분들이 지원하려고 하는 기업이나 산업 있죠. 그거에 내가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됐고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대한 일대기를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취업을 알려주고 있는 취업 멘토를 하고 있습니다. 취업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어쩌다가 이 취업 컨설팅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쭉 읊어주는 거예요. 그럼 취업 강사니까 말하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겠죠. 또 취업 강사니까 취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럼 나는 어렸을 때부터 말을 좋아했고 사람들 앞에 나가서 말을 많이 했고 회사에서 아니 학교에서 뭐 발표 수업 많이 했고 즉 커뮤니케이션 쪽으로 많이 풀어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그랬냐? 나는 말하기를 좋아했다. 사람들 앞에서 표현하는 걸 좋아했다 등. 두 번째 뭡니까? 그럼 취업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럼 내가 왜 취업을 관심을 갖게 됐는지 내가 취업을 해봤다. 그다음 내가 실제 뭐 회사 다닐 때 어떤 멘토링을 통해서 친구들 합격하는 걸 보고 큰 뿌듯함을 느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직접적인 경험들을 연결시켜 주는 거죠. 즉 어찌됐건 성장 과정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이런 나열이 될 건데 이 나열의 내용을 그냥 나의 가치관이나 생활 신조로 갈 거냐 아니면 이 글을 읽는 사람이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관련된 회사나 관련된 산업에 있는 사람이 관심을 가질 사항은 무엇이냐? 그건 나의 직무 아니면 산업 기업이에요. 이쪽에 내가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됐고 그 이후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지원 직무, 지원 기업 산업에 관련된 일대기를 써주시는 게 훨씬 더 좋죠. 자, 하나 예를 그냥 들어볼까요? 자, 의류회사를 지원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의류기획 MD예요. 의류 MD, 기획 MD인데 이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옷이 좋았던 거예요. 옷이 좋은 이유를 써주면 되겠죠. 그렇다면 옷이 좋았기 때문에 당연히 관련된 전공 뭐 배웠을 거 아닙니까? 그럼 나는 뭐 전공해서 뭐 또 배워봤다. 이런 수업이 재밌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관련된 뭐 업계에서 일을 해봤다. 뭐 매장에서 옷을 팔아봤다든지 아니면 옷을 만드는 회사에서 뭐 일을 해봤다든지 그럼 그런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느꼈던 경험이 느낀 점이 있겠죠. 배운 점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언급해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나는 니네 회사에 지원한다. 의류 산업에 지원한다. 이 직무에 지원한다. 이렇게 엮어내시는 거죠. 이게 훨씬 더 읽힐 확률이 높다는 거죠. 자, 정리할게요. 성장 과정은 사실 요즘의 기업에서는 좀 물어보는 그 추세가 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뻔한 말을 적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 과정을 적으라고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뻔한 성장 과정이라기보다는 내가 이 지원 기업, 지원 산업
아니면 이 지원 직무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 어떤 식으로 준비했는지 여러분들이 진짜 일대기 예고편이라고 생각하시고 쭉 만들어주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인사 담당자나 평가자가 읽었을 때 경쟁력 있는 자기소개서 성장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성장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